또 오후에 민법 수업 있나요? 열심히 들으셔야죠. 2시부터죠? 오늘 1시 전에 끝나니까 걱정하시고.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기출문제 혹시 받은 거 있나요? 그 책 한 권짜리? 학원에 주지 않았어요? 그 받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안 받았어? 아. 한 권짜리 있잖아요, 이만한 거. 예, 올해 시험 본 거, 한 거, 그거 혹시 있으면 내일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진도 끝나면 책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앞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분위기 파악만 하게. 그죠? 자, 이제 거기 118페이지 3번에 1세대 1주택 흉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얘는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속내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런 과정이. 근데 몰라가지고 실제 비과세 받을 걸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거죠.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일반 주택 이런 거죠. 변했습니다. 근데 얘가 집을 또 하나 산 거죠. 신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팔 생각이었는데 이걸 팔고 이걸 샀으면 괜찮은데 이걸 못 판 상태 집을 또 하나 사게 되면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얘를 팔면 그죠? 그 얘기죠. 그럼 현재 몇 주택? 2주택이죠? 근데 얘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얘는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자, 조건이 뭐냐? 일단 이 집을 사고 새로 집을 사는데 바로 사면 안 됩니다. 바로 사면 안 되고 얘가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여러분이 원주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산 지 몇 년 지났어? 1년 지난 상태에서 새로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안 됐는데 이걸 사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사고 난 날로부터 얘가 이걸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원주집이 있는데 이 집 산 지 1년 넘었어. 그래서 새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뭘 팔아야 돼?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죠, 얘를. 그러면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이죠. 그런데 얘를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렇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죠. 조건이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볼 때는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얘가 만약에 비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존의 집을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맞는가 틀리냐 이 지문인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지문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여기 지금 비과세 규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1주택 비과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뭘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만 비과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얘가 집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그리고 이걸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이걸 3년 이내에 팔면, 얘가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뭐라고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특례인 거죠. 2개인데 하나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럼 얘는 지금 비과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뭐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쵸? 보유기간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았을 때 얘가 몇 년 보유했는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는 뭐다? 이 상태에서는 비과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뭘 했으면 이 상태 파는 당시에 양도 당시 얘가 보유기간이 2년이 됐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왜? 1주택은 맞잖아요. 근데 보유도 2년 했대. 그럼 뭐가 돼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죠. 그럼 비과세예요. 근데 2년이 안 됐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 상태에서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아니면 여기서 비과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비과세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을 해봐서 얘가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2년 보유 안 됐으면 비과세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건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기서 많이 틀려요. 왜?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되면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집이 2개인데 만약에 이러면 무조건 비과세 된다라고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보세요. 집 샀어. 1년 되자마자 얘를 샀어요. 1년 채웠죠. 그리고 바로 팔았어. 그러면 3년 이내에 파는 거 맞죠? 그런데 얘가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죠. 그런데 얘는 비과세가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를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하물며 얘는 집이 몇 주택이야? 2주택인데 이렇게 해서 비과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비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봐서 조건 충족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안 했으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요. 요거 있죠. 요거. 아까 이거 배웠잖아 우리요. 자, 내가 치악상 형편으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뭐만 하면 1년 이상 거주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다? 비과세 한다. 그럼 얘는 맞다 틀리다. 이거죠. 얘는 비과세 한다. 비과세 된다 그랬어요.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왜? 얘는 지금 현재 뭐예요? 내가 현재 1세대 1주택인 거죠. 2개가 아니라. 근데 뭘 못한 거야? 보유를 2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 충족했을 때 1년 거주하면 뭐 한 걸로 봐? 2년을 보유한 걸로 본대잖아요. 그럼 이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럼 얘는 뭘 받아? 비과세. 얘는 비과세가 맞아요. 근데 1주택 특례는 집이 2개를 하나로 보는 특례이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다 가지 말고 안 헷갈리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집이 2개인데 2채를 바로 비과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고 1년 있다 3년 안에 팔면 얘는 1주택 비과세 한다. 그러면 이때는 맞아요. 왜? 얘가 4년을 보유했다가 나오잖아. 그럼 보유기간이 4년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1주택으로 보고 4년 보유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이 언급이 되지 않는 한은 1주택 특례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뭐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판단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유기간 특례는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바로 비과세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나중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많이 얘기할 거니까. 그죠? 근데 규정은 이제 그렇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감 차이가. 그죠? 사실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규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3년 이내 못 파는 거예요. 왜? 2주택이니까 나는 비과세 어차피 안 된다 생각해서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거 3년 안에 팔았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되게 억울하죠. 만약 세금 몇 천만이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거 벌나봐요. 1년 내내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 알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조건만 갖추면 돼요. 1년만 지나면 돼요. 옆집을 사도 되고 뒷집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조건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3번에 1주택 특례 양가로 그러니까 평가로 1번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냥 2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이 양도면 1주택으로 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비과세 한대가 아니라. 그죠? 그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이제 평가로 2번 맨 밑에 있죠?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이번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죠, 실제로. 집을 연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뭘 받았어?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 그 집이 2개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얘는 뭘 파면 된다? 이 집은요, 1주택 특례는 잘 모르면 무조건 기존에 있던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기본 개념은 그래요. 기존에 원래 있던 집.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속받았죠? 그럼 뭘 팔아야 돼? 일반 주택, 얘를 팔아야 돼. 근데 여기는 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상속받고 바로 팔아도 되고 10년 있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얘를 먼저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팔면 절대 1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얘는 무주택자야. 집이 없어. 이번에 상속을 받으셨어? 그리고 나 상속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집을 또 하나 사게 되면 해당성 없어요. 여기 해당 없는 거야. 그죠? 이거는 원래 집이 있는 상태에서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이걸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채웠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또 맞는 얘기죠. 근데 조심할 거는 실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법에는, 조문에는. 근데 이걸 듣고 어디 가서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이런 케이스 있다고 해서 이거 열심히 듣고 가서 설명해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얘를 팔면 항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 있죠. 그분 기준으로 집이 하나만 해당돼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집이 세 채인데 자식 3명한테 하나씩 상속해줬어. 그럼 3명 다 상속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 혜택을 보는 건 한 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2명 해당성 없어요. 왜? 돌아가신 분 기준 하나만 되니까. 그리고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보유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3개 중에, 아니면 거기 없으면 거주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그것도 없으면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했던 집을 받은 사람,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제일 높은 거.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덜컥 얘기했다가 된다고 해서 팔았는데 본인이 여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돼? 세금 왕창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쓸데없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말했죠? 세법은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상담을 하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본인이. 뭐 빼고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다운이나 업 그건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해야 돼. 다른 건 하면 안 돼. 절대로. 육편이 얘기했다가 야 내가 이거는 내가 다른 것만 이거는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내가 너 이거 확실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뭐더러 얘기죠. 죽으라고 이렇게 와서 힘들게 배운 걸 날로 알려주지 말고요. 그죠? 돈 내고 죽으라고 배워가지고 가서 후딱 알려주면 뭐예요? 소용없다니까. 그죠? 알려주지 마세요. 그 말하면 큰일 나.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를 팔면 된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상속받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면 하도 제가 3년 하다 보니까 또 언뜻 읽으면 또 맞았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얘는 이거 팔면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아. 그죠? 그 다음 뭘 했어? 학가한 거죠, 학가.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세법에 혜택을 주는 거죠. 왜 혜택을 주냐면 자식이 부모랑 학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법에서 뭐라는 겨? 자식이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죠. 무슨 얘기야?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학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부모 모시려고 학가했으니까 혜택을 줄게 그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요새 자식이 부모랑 학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부모한테 또 지 자식을 맡기겠다는 얘기지 무슨 동거봉양입니다. 이건 요즘에 제일 큰 효도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한테 용돈이나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너무 자주 안 오고, 그죠? 가끔 오면서 용돈은 매달 따박따박 많이 보내주는 게 효자야. 쓸데없이 와가지고 막 옆집으로 이사 온대.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옆집은 더 나쁜 놈이요. 왜? 그럼 집 평상시에 지네끼리 잘 살다가 어디 가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면 애 맡기겠다는 그런 불순한 놈들죠. 그런 것들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그죠? 제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찜방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 고온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쫙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별 얘기 다 합니다. 앉아있는데 나는 사람을 안 보고, 그죠? 나는 그냥 황토벽으로 생각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별 얘기 다 해. 남편부터 해서 막 애 얘기부터 해서 막 별 이상한 얘기 다 해. 막 그러면서 나를 쳐다봐. 미안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아저씨 뭐 이러고 또 얘기해. 그리고 이제 가면 이게 원래요. 이게 고열에 하면 이게 맨몸에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배를 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다 내놔. 나 앞에 앉아있는데. 그러면 아줌마가 한 명이 좀 미안하니까 야 아저씨인데 왜 까고 그래? 괜찮아. 나 이거 애들 청각도 아니고 무슨 다 아는 사이인데. 이거 백가닥에서 그거 가지고 저 아저씨가 우리 보고 이 백가닥에서 뭐 이럴 것 같아? 야 봐봐라. 야 신경 나는 가만히 있는 자기들끼리 막 얘기 나를 판단해가지고 막 얘기한다니까. 그럼 황당하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막 남편이 어쨌다고 뭐 했다가 애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들이 자기 집 옆으로 이사 온다고 그래. 됐다 그랬대. 그러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지 자식을 내가 지금 이 나이 왜 보냈냐고. 지 애도 손자 갖다 맡겨놓으면 내가 찜질방이 좋아하는 게 유일한 희망인데 이것도 못 오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 얘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제가 되게 많이 얻어요.
아줌마들이. 그죠? 맨날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 있으니까. 그죠? 재밌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가끔 나한테 막 물어보도 보고 막 그래. 막, 거기는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내가 뭐, 가만히 이러는데 갑자기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 그래. 아줌마들 무섭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동거북양이 이거죠. 그리고 남녀가 결혼한 거죠. 그죠? 이렇게 집이, 이거 두 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보면, 이거는 왜 혜택을 주냐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를 모시려고 합격한 거고, 여기는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이 하나 있고, 부인도 집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투기 목적, 이 사람들이 막 투기 목적으로 결혼해서 막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해서 집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뭐 혜택을 주겠다. 2주택자지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왜요? 여자가 남편을 못 믿은 거죠. 남자를. 혹시 얘가 능력이 없어서 집이 없을까봐 부인 혹시나 해서 몰래 집을 하나 사가지고 있던 거잖아.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나름 능력이 있어서 전세 어떻게 해서 집을 하나 산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집이 두 개인데 남편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왜? 여자가 남편을 벌써부터 못 믿고. 근데 남편이 성격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그럽게 이해를 한 거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니까 집이 두 개가 된 거죠. 그죠? 해서 2주택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얘는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거를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른 애들은 이 두 개 빼고는 다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을 팔아요. 근데요, 이 두 개는 기존의 일반 주택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기존의 일반 주택이란 말은요, 본인 앞으로 집이 두 개인 거죠. 그죠? 내 명의로 집이 하나 있어, 원래.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산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일반 주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2주택 맞죠? 맞긴 한데, 명의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돼 있잖아. 그러면 남편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일반 주택이란 말이 어디가 성립이 돼요? 그죠? 각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지금 보세요. 법으로 만약에 어느 집을 먼저 팔아라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여기 합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합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어느 집으로 합칠지는 당사자끼리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법으로 아버지 집을 먼저 팔았을 때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는 부부 둘이 40평짜리 집을 사고 있고요. 여기는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와이프하고 둘하고 애 자식 둘하고 넷이서 오밀조밀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 팔고 1, 2 가래. 그런 흥분의 가족처럼 18평짜리 아파트 6명이서 부대끼고 살아나는 얘기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집으로 합갈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정 안 해도 집을 딱 팔게 되면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판다고 쳐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꼭 하나를 팔아야 돼. 누구 집을 팔 것 같아? 자식 집을 팔겠냐고, 자식이. 그건 효자고. 자식이 뭐라 그래? 이거 팔자고 하지, 엄마한테. 왜? 어차피 이거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거니까 우리는 계속 갖고 가야 돼. 이거 팔자고 하겠지. 여기는 남편 거하고 부인께 있어. 어느 거 먼저 팔겠어? 이거는 이제 누가 갑이냐 을에 따라서 그죠? 그 각각의 가정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 거 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은 본인이 갑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당연히 마누라 거 팔아야지. 이건 남편이 갑인 거예요. 지금 애매한 사람들은 지금 팽팽한 거예요. 누가 갑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거죠. 그죠? 달라요. 보통은 남편 걸 요새는 남편 걸 많이 팔겠죠. 와이프가 뭐라 해서 직접 팔겠어요? 남편 걸 팔겠죠. 그죠? 자, 근데 대신 몇 년에? 5년 이내. 얘는 먼저 아무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주택이라는 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5년 이내만 팔면 된다. 그죠? 1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상속 얘기 나와 있고요. 그냥 일반 주택 팔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110페이지 3번에 노부부 동거북양하고 혼인 나왔죠? 둘 다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7번에 미등기 나오죠? 미등기 나와 있고. 미등기는 지금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3페이지 가면 이번에 양도세, 납세 절차가 나옵니다. 납세 절차.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자, 이제 얘는 세금을 이제 내야 되죠. 근데 얘는 거래세이기 때문에는 납부 방법이
우리 두 개 배웠죠? 신고 납부가 있고 뭐가 있다? 보통징수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납부방이 뭐야? 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세는 여러분이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얘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양도세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간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토지거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 과세대상 할 때 제가 두 개의 그룹으로 항상 나눈다 얘기했었죠. 이게 뭘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토건보기 4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주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따로고 4개 토건보기 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파생상품도 있는데 걔는 예정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걔는 볼 거 없고 이 두 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까지 하냐면 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이고 토지 등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자, 4월 1일에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토지니까 1번에 들어가죠, 1번. 몇일? 이때까지 하는 거죠. 6월 30일까지. 그죠? 양도일이 4월 1일이죠. 그죠? 양도일이 속한 달. 4월 달이죠. 그 달 말부터 2개월이니까. 자, 개월은 말씀드렸죠? 시작한 것부터 그 다음 달 오늘이니까 말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다다음 달 말일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정신고 기한이 시험 문제 나오면 날짜가 6월 15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볼 것도 없는 거야. 왜? 중간 날짜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뭐가 나와야 돼? 말일이 나와야 계산해보는 거죠. 실제 처음에 다음 중에서 이 예정신고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뭐 옳은 거 고르는 거 있어요. 1번 해놓고 예정신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이유 불문하고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죠. 왜? 15일, 25일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1월 31일, 2월 말, 3월 말, 4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시작을 말일부터 시작해서 끝난 게 2개월이니까 말일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할까요? 얘는 분기라고 돼 있잖아. 분기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가는 거죠. 그럼 3, 6, 9, 10이잖아요. 3, 6, 9, 12. 그러니까 4월달은 몇 사분기예요? 2, 4분기죠. 그럼 분기 말이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6월 말이 분기 말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2개월이에요. 그럼 언제야? 8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이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파시면 그 달에 팔잖아요. 그러면 다다음 달 말까지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다음 달 말까지. 만약에 안 하시면 가산세가 나와요. 의무규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2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요게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분기 말부터 2개월이 이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10월 1일 토지 팔았다?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죠? 다다음 달 말이니까 12월 31일까지. 그죠? 주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왜? 1, 2, 3, 4, 5, 6, 7, 8, 9, 10, 11, 12니까 얘가 4, 4분기 시작이죠.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잖아. 12월 말이 분기 말이죠.
거기부터 2개월이니까 2월 말까지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별거 없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 토건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하시면 된다. 도시거래 허가구역은 이거는 지금 한계적으로 이거 혹시 배우셨나요? 안 배웠죠? 이게 중개사법으로 넘어갔나? 도시거래 허가구역이? 그런 얘기, 이게 원래 국회법에 있는 거거든요. 공법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정돼서 어디로 중개사법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도 모르겠죠?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우시면.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진행된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있나?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하려면 말 그대로 뭘 받아라? 허가를 먼저 받고 뭐래라? 계약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만약에 매매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시효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어차피 똑같네요. 뭐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이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얘기죠. 자, 5월 25일에 잔금을 줬어요. 자, 지금 토지를 매매한 거죠. 자, 그 토지는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그죠? 매매는. 그러면 이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일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허가구역은요, 토지거래 할 때 계약을 먼저 하면 안 돼요.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투기 방지로 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토지 거래 거의 안 돼요. 왜? 자, 이 토지를 매매를 하고 싶어요, 제가요. 근데 뭐래요? 허가구역이래. 그럼 뭐예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얘가 계약서를 하고 싶으면 빨리 사고 싶은데 허가를 받는데 그럼 원주에다 허가를 넣어요. 허가 넣으면 걔들 허가 내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보통 막 한참 걸려요. 일주일 걸릴 때 있고 막. 허가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벌써 투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막 빠르면 열흘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일주일만 걸려도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났어요. 그럼 이 땅 주인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허가 났으니까 땅 거래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누구시냐고 그러죠. 왜? 여러분 토지 같은 중개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이면요 고려적 얘기입니다. 고려적 얘기. 나는 그 사이에 마음이 수천 번도 더 바뀌었어. 계약서 도장 찍다가 도장 찍다가 이게 찍다가 딱 들고 만면에 이 도장이 아니네 이런다니까. 도장 찍으려다가 이 도장이 아니래. 왜? 찍다가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런 상태인데 일주일 어린 놈 얘기입니다. 그럼 거래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요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먼저 하면 무효예요.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네가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는 맞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적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야? 만약에 네가 먼저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허가가 나면 그 계약은 원래는 무효지만 뭐요? 허가 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허가 여부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 뭐다?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적이다 해서 대법원 판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를 먼저 해? 계약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나중에 받아. 그런 얘기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허가구역인데 잔금이 하면 이건 7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당시 허가가 아직 안 나 있는 거예요. 잔금 당시에. 자, 허가가 안 나 있다는 얘기는 불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때 예정신 딱 해놓고 그 다음날 예정신고에 세금을 냈는데 그 다음날에 불허가 처분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잔금은 지네끼리 돌려주면 되는데 세금도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세금을 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네. 그럼 계약이 없었던 게 되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세금 받은 걸 토해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런 케이스죠. 잔금 당시, 즉 허가가 나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더니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6월 1일에 허가 났다.
어떻게 해라? 이때는 기다렸다가, 이때 내지 말고 기다려봤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하고, 만약에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세금은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이렇게 됐죠? 원래는 이걸로 가야 되죠, 잔금 날짜로. 근데 이 케이스는 뭐다? 불허가 났으니까 기다렸다가 이때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6월 1일부터 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8월 31일까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뭐 판례를 배우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배우니 금방 이해가는 것들이죠. 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안 하면, 기한 안 내면 뭐가 나?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내고, 그죠? 가산세.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확정식을 언제 하느냐? 과세기간이 속한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직장 다니시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 신고해요? 확정식 다음 연도 5월 달에서. 소득세 신고는 전부 다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양도소득세니까 확정식을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손해보고 팔면 양도세 안 내죠. 자, 이때는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내가 1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내요. 이때는 예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무규정이에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필수규정으로.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땡, 틀립니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죠? 의무규정이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확정식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123페이지 8번에 양도세 납세 절차라고 돼 있죠? 거기 1번에 예정신고 납부에서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 기한, 기억번에 토건부기 4개 나오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돼 있고, 니은의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월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허가구역도 나오죠.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뭐 해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밑에 가산세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나머지 됐죠? 그리고 뒤에 뭐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됐고요. 맨 밑에 3번에 분납과 부가세가 나오죠? 분납과 부가세. 자,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나눠내는 거죠. 그죠? 나눠내는 거.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올해부터 안 되죠? 폐지돼가지고. 근데 뭐는 돼? 분납은 돼요.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분납하시려면 양도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 분납이 가능해요. 양도세 1,000만 원 넘게 나오면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죠.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 그러니까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얘는 금액하고 요거 잘 기억하면 돼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원래 분납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물어보는 게 이 금액하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작년도, 올해도 이게 나왔어요. 양도세 아니고 재산세 쪽에서 이 분납을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금액이 나오거든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재산세 뭐라 했어요? 501만 원 나오면 10,000원만 나중에 낼 수 있다.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얘도 재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얘는 분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렇죠?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해서 나오면 양도세가 분납 가능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요 뜻 이해를 잘 해야 돼. 나중에 헷갈려요. 이렇게 있어요. 신고납부 기한이. 그죠?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자, 분납은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 얘기죠. 그럼 요 얘기가, 요 말 있죠, 요 말. 요 말이 뭐요?
요때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기한 지나고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법정 최대치가 이 금액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500만 원 났다. 1,500.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자, 얼마를 분납한다는 얘기는 기한 지나고 얘가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나중에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라는 거야. 1,500이면. 1,500이면 여기 들어가죠? 그죠? 1,500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 1,000만 원 초과 금액 얼마? 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무조건 얼마를 내라는 얘기야. 1,000원 내고 이때 500을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분납 가능 금액이?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1,000만 원 여기서 만약에 이때 1,200 내고 이때 300만 원. 이거 될까 안 될까요? 1,500인데 1,200 먼저 내고 300만 원 나중에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얘는 900 내고 600. 1,500인데 900 먼저 내고 600.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왜? 1,000만 원 초과 금액, 이 초과 금액이 500이 기한 지나고 되는 최대치예요. 법정 최대치. 5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밑으로는 상관없어요. 더 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최대치인 거죠. 근데 2,000 초과면 얼마까지? 50%까지만 돼요. 딱 반절까지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3,000만 원 나왔는데 기한에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2,000 이런 건 없어요. 최대치가 반절. 3,000 나면 얼마? 1,5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죠. 사실은 얘도 반절이에요, 결국. 왜? 2,000이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딱 2,000이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결국 50%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도세에서 정답으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양도세액이,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 금액은 얼마다라고 나왔어요. 1,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양도세 앞에서 3,600인 경우 최대 분납 금액은 1,800만 원이다. OX. 네? 틀려? 왜 틀려요? 이게 맞아, 틀려? 시험 질문이 그냥 왔다니까 양도세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법정 최대 분납 금액은 1,800만 원이다. OX. 여기까지 못 들은 거예요. 금방에. 여기까지. 이게 어려워요? 아니, 지금 얘가 어디 들어가? 여기 1번, 2번 중에 어디에 해당돼? 2번이네,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50% 이하 금액이잖아. 그럼 반절 아니에요. 지금 나누기를 못 하는 거야? 3,600 나누기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되잖아요. 딱 맞잖아. 3,600 반절이니까 1,8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분납 금액 얼마다? 1,800이다. 맞죠? 걔가 정답이었다니까. 근데 이게 이거잖아, 이거.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요 용어가 뒤에 있는 애들이 기한 지나고 요렇게 기한에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최대치라는 거. 최대치. 법정 최대치. 결론은 반절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여기 들어가니까 최대 분납 금액 이걸 반절이 1,800원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요번 올해 시험에도 재산세인가 이게 해서 요게 분납 이게 나왔어요. 얼마면 얼마 할 수 있다는 이게 나왔죠. 왜냐면 물납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가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분납 얘기를 자꾸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별거 없습니다. 100%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은 이거예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요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 3번의 분납과 부가세 보시면 분납 요건에 나오죠.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이나 할 수 있다 해서 디귿의 분납 금액에 보면 2,000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50% 이하 금액. 그렇게 돼 있죠? 부가세는 이제 농특세 20% 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있는 거 종부세하고 등록세는 안 했죠? 그죠? 다음 주도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그 기출 있죠? 그거 가주시면 돼요. 그거는 안 받으신 분은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오세요. 다음 주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받아요. 또 가져갔다 안 가져와 또. 집에 잘 둬가 어디다 뒀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학원에서 달라고 하면 돼요.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와. 여기서 반 또 잊어버리지 생각도 안 하지 뭐. 그때 갖고 오라겠어? 또 이렇게 다음 주 와가지고. 그죠?
나눠주면 안 돼, 나눠주면. 여기다 놓고 다녀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고. 점심 드시고 있다 오후에 특강 수업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